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 같은 마음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떨어져서 차디찬 병실에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스스로를 상상하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이 노인들이 급증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요즘, 이런 일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먼 훗날 나에게도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인생을 되돌아보고 덤덤하게 받아들인 노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정리하기 위해 평소 어떻게 살면 좋은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트 번호 땡땡땡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날 일기. 오늘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남편은 죽고 자식들도 바빠서 혼자 들어가야 한다. 생업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속상함이 자라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들어가는 마당에 들어가는 날부터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 짐을 싸고 택시를 불렀다.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지 뒤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어서인지 짐 정리를 하는 와중에 경적을 빵빵 울린다. 집을 나서려 하는 와중에도 빵빵. 이젠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곳인데 경적 소리에 떠밀려 급하게 한번 둘러봤다.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택시기사인데 안 나오시냐고 급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겨우 집 밖을 나서니 택시기사는 좀 놀란 듯 했다. 내가 너무 늙어서일까? 아니면 잠시 문이 열린 틈으로 사람 산 흔적이 지워진 집안을 봤기 때문일까? 떠나기 전 모든 가전도구는 처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다. 기사에게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한 뒤 뒷자리에 앉아 땀을 식혔다. 바로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물었다. 우선 요양병원의 주소를 알려주고 최대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는 여기 요양병원인데 면회 시간 맞춰가야 하지 않아요? 몇 시까지는 들어가야 친구분 뵐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늦으면 면회를 못한다고 걱정해줬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잠깐의 정적과 함께 택시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혼자 요양병원에 가는 손님은 처음 태워봤겠지. 다시 한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니 알겠다면서 원하는 대로 가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직원으로 일하던 호텔도 가보고 함께 시내에 있는 여러 장소를 둘러봤다.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하여 예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탁구장도 가봤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살았던 집을 둘러봤을 땐 솔직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이젠 볼 것도 다 보고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 최종 목적지인 요양병원으로 향하는데 그 시간이 연 것 같았다. 택시기사도 아무 말 없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줬다. 도착하니 직원과 간호사가 나와서 맞이해줬다. 기사는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내줬고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택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공짜란다. 너무 미안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기사님 시간을 내가 산 거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요금을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손을 꽉 잡아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즐겁게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날 반나절 덕분에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고 혼자 외로울 때면 웃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삶을 잘 살아와야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마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겠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잘못을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경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지금부터 나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남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물론 기쁘지만 가장 기쁠 때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경청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분야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다섯째, 나를 꾸짖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듣기 싫고 나를 꾸짖는 말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보약과도 같은 말이지만 내가 듣기 좋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은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결점을 엄격하게 질책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하지만 반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반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일곱째, 가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 결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을 사귈 때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잘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술 마셔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동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셔보세요. 이 사람과 친구해도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적당히 술을 즐기는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또한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를 누구보다 잘한 할머니의 일기와 소크라테스가 말한 좋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 같은 마음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떨어져서 차디찬 병실에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스스로를 상상하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이 노인들이 급증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요즘, 이런 일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먼 훗날 나에게도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인생을 되돌아보고 덤덤하게 받아들인 노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정리하기 위해 평소 어떻게 살면 좋은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트 번호 땡땡땡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날 일기. 오늘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남편은 죽고 자식들도 바빠서 혼자 들어가야 한다. 생업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속상함이 자라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들어가는 마당에 들어가는 날부터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 짐을 싸고 택시를 불렀다.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지 뒤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어서인지 짐 정리를 하는 와중에 경적을 빵빵 울린다. 집을 나서려 하는 와중에도 빵빵. 이젠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곳인데 경적 소리에 떠밀려 급하게 한번 둘러봤다.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택시기사인데 안 나오시냐고 급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겨우 집 밖을 나서니 택시기사는 좀 놀란 듯 했다. 내가 너무 늙어서일까? 아니면 잠시 문이 열린 틈으로 사람 산 흔적이 지워진 집안을 봤기 때문일까? 떠나기 전 모든 가전도구는 처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다. 기사에게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한 뒤 뒷자리에 앉아 땀을 식혔다. 바로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물었다. 우선 요양병원의 주소를 알려주고 최대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는 여기 요양병원인데 면회 시간 맞춰가야 하지 않아요? 몇 시까지는 들어가야 친구분 뵐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늦으면 면회를 못한다고 걱정해줬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잠깐의 정적과 함께 택시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혼자 요양병원에 가는 손님은 처음 태워봤겠지. 다시 한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니 알겠다면서 원하는 대로 가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직원으로 일하던 호텔도 가보고 함께 시내에 있는 여러 장소를 둘러봤다.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하여 예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탁구장도 가봤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살았던 집을 둘러봤을 땐 솔직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이젠 볼 것도 다 보고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 최종 목적지인 요양병원으로 향하는데 그 시간이 연 것 같았다. 택시기사도 아무 말 없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줬다. 도착하니 직원과 간호사가 나와서 맞이해줬다. 기사는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내줬고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택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공짜란다. 너무 미안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기사님 시간을 내가 산 거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요금을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손을 꽉 잡아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즐겁게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날 반나절 덕분에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고 혼자 외로울 때면 웃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삶을 잘 살아와야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마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겠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잘못을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경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지금부터 나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남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물론 기쁘지만 가장 기쁠 때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경청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분야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다섯째, 나를 꾸짖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듣기 싫고 나를 꾸짖는 말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보약과도 같은 말이지만 내가 듣기 좋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은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결점을 엄격하게 질책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하지만 반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반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일곱째, 가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 결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을 사귈 때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9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잘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번째, 술 마셔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동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셔보세요. 이 사람과 친구해도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적당히 술을 즐기는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또한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를 누구보다 잘한 할머니의 일기와 소크라테스가 말한 좋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 같은 마음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떨어져서 차디찬 병실에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스스로를 상상하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이 노인들이 급증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요즘, 이런 일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먼 훗날 나에게도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인생을 되돌아보고 덤덤하게 받아들인 노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정리하기 위해 평소 어떻게 살면 좋은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트 번호 땡땡땡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날 일기. 오늘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남편은 죽고 자식들도 바빠서 혼자 들어가야 한다. 생업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속상함이 자라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들어가는 마당에 들어가는 날부터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 짐을 싸고 택시를 불렀다.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지 뒤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어서인지 짐 정리를 하는 와중에 경적을 빵빵 울린다. 집을 나서려 하는 와중에도 빵빵. 이젠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곳인데 경적 소리에 떠밀려 급하게 한번 둘러봤다.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택시기사인데 안 나오시냐고 급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겨우 집 밖을 나서니 택시기사는 좀 놀란 듯 했다. 내가 너무 늙어서일까? 아니면 잠시 문이 열린 틈으로 사람 산 흔적이 지워진 집안을 봤기 때문일까? 떠나기 전 모든 가전도구는 처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다. 기사에게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한 뒤 뒷자리에 앉아 땀을 식혔다. 바로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물었다. 우선 요양병원의 주소를 알려주고 최대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는 여기 요양병원인데 면회시간 맞춰가야 하지 않아요? 몇 시까지는 들어가야 친구분 뵐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늦으면 면회를 못한다고 걱정해줬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잠깐의 정적과 함께 택시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혼자 요양병원에 가는 손님은 처음 태워봤겠지. 다시 한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니 알겠다면서 원하는 대로 가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직원으로 일하던 호텔도 가보고 함께 시내에 있는 여러 장소를 둘러봤다.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하여 예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탁구장도 가봤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살았던 집을 둘러봤을 땐 솔직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이젠 볼 것도 다 보고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 최종 목적지인 요양병원으로 향하는데 그 시간이 연 것 같았다. 택시기사도 아무 말 없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줬다. 도착하니 직원과 간호사가 나와서 맞이해줬다. 기사는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내줬고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택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공짜란다. 너무 미안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기사님 시간을 내가 산 거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요금을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손을 꽉 잡아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즐겁게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날 반나절 덕분에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고 혼자 외로울 때면 웃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삶을 잘 살아와야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마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겠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잘못을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경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지금부터 나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남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물론 기쁘지만 가장 기쁠 때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경청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분야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다섯째, 나를 꾸짖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듣기 싫고 나를 꾸짖는 말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보약과도 같은 말이지만 내가 듣기 좋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은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결점을 엄격하게 질책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하지만 반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반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일곱째, 가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 결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을 사귈 때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잘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술 마셔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동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셔보세요. 이 사람과 친구해도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적당히 술을 즐기는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또한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를 누구보다 잘한 할머니의 일기와 소크라테스가 말한 좋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